떠날 테면 떠나라. 한국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나토 수석 전략관 앤젤라 레이튼, 그녀는 처음에 한국을 감정적인 민족이라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부다비 방산 전시회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그리고 노르웨이 연합훈련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결과, 이건 혁명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쟁이에요. 과연 무엇이 서방 군사 전문가들을 이렇게 놀라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이 숨겨온 진짜 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감동적인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에 사는 앤젤라 레이튼입니다. 나토 수석 전략관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죠. 사실 한국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어요. 그저 지도상의 작은 점, 미국의 보호를 받는 동맹국 중 하나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2월 15일이었어요. 백악관 옆 이스트윙 회의실에서 한미경제안보 전략회의가 열렸죠. 높은 천장과 무거운 참나무 테이블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 공간에서 저는 관찰자로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 회의는 처음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주한미군 주둔비를 현재의 5배로 인상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죠. 그의 옆에 앉은 국방부 차관이 자료를 펼치며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으로는 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한국 측 대표단을 바라봤어요. 수석 대표인 김연정이라는 여성이 무표정한 채로 앉아 있었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몰랐어요. 한국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가 대형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죠. 떠날 테면 떠나십시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미국 측 참석자들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쳤죠. 저 역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보호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옆에 앉은 마크 피셔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역시 감정적인 민족이네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관세는 내리지 않으면서 안보는 우리에게 기대는 나라예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김연정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반박도 변명도 없었죠. 그 모습이 오히려 제 불쾌감을 자극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걱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들 한국의 무모한 선택에 대해 혀를 찼죠. 유럽연합 대표는 한국이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현실을 모르는 감정적인 대응일 뿐이라고 여겼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남편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5년 전 그가 한국에서 겪은 일을 떠올렸거든요. 기술 유출 혐의로 조사받으며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여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데이비드의 목소리에 여전히 원망이 서려 있었어요. 저 역시 그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었죠. 어쩌면 그것이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더욱 편향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날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어요. 저는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로 돌아왔지만 계속해서 한국 문제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동료들과의 점심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가 나왔죠. 앤젤라, 한국이 정말 미군 철수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프랑스 출신 전략 분석관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어요. 글쎄요. 그들은 항상 감정이 앞서거든요. 현실적 판단보다는 자존심이 우선인 것 같아요. 사실 저에게 한국은 그저 미국의 보호막 아래 숨어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안보 면에서는 여전히 의존적인 존재로 여겼죠. 북한이라는 위협 앞에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나토 확대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이번에는 중동 파트너국 분석관인 마야도 참석했어요. 레바논 출신인 그녀는 늘 날카로운 질문으로 유명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마야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이 정말 독립적인 방위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보면 결국 중국 편을 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그녀의 말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맞습니다. 미국의 돈을 받으면서 중국의 눈치를 보는 이중적인 태도죠. 그때 갑자기 김연정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더니 대형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생소한 전투기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KF-21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김연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자료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스텔스 기능과 첨단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통합 방위 체계까지 이 모든 게 한국에서 개발된 기술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또한 저희는 독자적인 인공지능 기반 통합 방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복잡한 네트워크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육해공 3군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마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나요? 김연정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다음 달 아부다비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실시간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댄 채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정말로 한국이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 왜 그동안 조용히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김연정은 늘 침묵을 고집하는 걸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마크 피셔와 함께 카페테리아로 향했어요. 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기술 자료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봐야 알겠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김연정의 자신감이 신경 쓰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같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조사해봤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국방비 증가율, 방산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수출 실적까지 숫자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어쩌면 제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정말로 미군 없이 북한과 중국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연정은 왜 그렇게 확신에 차 있는 걸까요? 한 달이 흘러 3월 중순. 저는 아부다비 국제방산 전시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거대한 전시장은 각국의 최첨단 무기들로 가득했어요. 미국관, 러시아관, 유럽관이 저마다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죠. 저는 나토 대표단의 일원으로 각국 전시관을 둘러보는 일정이었습니다. 한국관 앞을 지날 때였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작아서 실망스러웠죠. 미국이나 독일관에 비하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연정이 약속했던 실시간 시연이 궁금해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과연 한국이 무엇을 보여줄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오후 2시 한국관에서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연정이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옆에는 젊은 기술자 한 명이 서 있었죠. 지금부터 인공지능 통합 타격 시스템의 실제 작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시뮬레이션 화면이 떠올랐어요. 가상의 적 기지를 향해 무인기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인기들이 서로 소통하며 역할을 분담하더니 적의 방공망을 완벽하게 무력화시켰거든요. 저는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인기와 미사일, 방공 시스템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어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전술을 수정하며 최적의 공격 경로를 찾아내는 모습이었죠. 이런 수준의 기술은 미국에서도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옆에 서 있던 독일 방산업체 대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어요. 화면 속 장면들이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연이 계속될수록 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세부적인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시연이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프랑스군 관계자가 손을 들었어요. 이 시스템의 핵심 기술은 무엇입니까? 김연정이 답하기 전에 젊은 기술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략은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적이 우리의 능력을 모를 때 비로소 진정한 방어가 가능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김연정이 그동안 보여준 침묵의 의미를 말이에요. 그녀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계산하고 준비한 상태에서 침묵을 선택했던 거예요. 시연 후 저는 김연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네요. 하지만 실전에서도 이렇게 작동할까요? 김연정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앞으로 한 달 안에 노르웨이에서 나토 연합훈련이 있을 예정이죠. 그때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녀의 자신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말로 실전에서 검증받을 용기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만약 실패한다면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질 텐데 말이에요. 전시장을 나서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오늘 본 것이 정말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어쩌면 제가 그동안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봤던 건 아닐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위로 지는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수선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진짜라면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나토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예상보다 뛰어나다고 쓸까요? 아니면 여전히 의구심을 표현할까요? 결국 저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했습니다. 판단은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4월 초 노르웨이 트론헤임 근처 군사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쌀쌀했어요. 눈이 녹은 자리마다 지늘기 발목까지 빠지게 만들었죠. 저는 나토 관찰단의 일원으로 이번 연합훈련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군이 정말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훈련장에는 각국의 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군 대령부터 독일, 프랑스, 영국의 장성들까지 모두들 한국의 새로운 전술 체계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아무리 시뮬레이션이 완벽했다고 해도 실전은 다른 법이니까요. 오전 9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군 지휘소는 다른 나라들과 확연히 달랐어요. 거대한 스크린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젊은 장교들이 태블릿을 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현정도 그곳에 있었죠. 그녀는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민간인일 때보다 더욱 당당해 보였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시작되었습니다. 적의 기습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죠. 전통적인 나토 교리라면 단계별로 대응 명령이 내려와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군은 달랐습니다. 지휘관의 명령 없이도 각 부대가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미군 대령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휘관의 명령은 언제 내려오나요? 한국군 준장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미 모든 부대가 최적의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분석해서 각 부대에 맞춤형 지시를 내리거든요. 저는 스크린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정말로 각 부대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군이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동안 육군이 우회 기동을 시작했고 해군은 함포 지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동시에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다방면 동시 공격 상황이었어요.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지휘부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한국군은 오히려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각 전선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필요한 곳에 즉시 지원 병력이 투입되었거든요. 독일 장성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이런 수준의 통합 지휘는 처음 봅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 데이비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5년 전 그가 한국에서 기술 유출 혐의를 받았을 때를 말이에요. 당시 한국 측에서는 그것이 제3국의 조작이라고 주장했었죠. 하지만 저희는 믿지 않았어요. 한국이 그런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니 어쩌면 그때 한국의 주장이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굳이 다른 나라 기술을 훔칠 이유가 없으니까요. 훈련이 끝난 후 평가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각국 관찰단이 모여 결과를 분석했어요. 수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전술 체계는 기존 나토 교리보다 효율성이 40%나 높았거든요. 특히 피해 최소화와 목표 달성 시간 단축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어요. 프랑스 장성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전술 개념을 다시 써야 할 판이에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저는 한국을 미국에 의존하는 약한 나라로 여겨왔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김현정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숙소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쳤거든요. 정말 놀라운 성과였어요.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동안 이런 능력을 숨기고 있었나요? 김현정이 찻잔을 들며 조용히 답했어요. 숨긴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보다는 결과로 보여주는 게 더 확실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보여준 침묵과 인내의 진정한 의미를 말이에요. 그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철저히 계산하고 준비해왔던 거였어요. 5장. 노르웨이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나토 본부 제 사무실에서 훈련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놀라운 성과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동료 제이슨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엔젤라, 이거 봐야 할 것 같은데. 그가 건넨 파일은 기밀 해제된 중앙정보국 문서였습니다. 5년 전 데이비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문서에 따르면 데이비드의 기술 유출 혐의는 중국 해커 그룹의 조작이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들이 한국 연구소의 시스템에 침투해서 데이비드의 계정을 이용했다는 거였죠. 한국 측에서 제기했던 주장이 모두 사실이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5년 동안 한국을 원망해왔는데 정작 한국도 피해자였다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데이비드도 억울했지만 한국 연구진들도 마찬가지로 억울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데이비드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그럼 내가 그들을 오해했던 거네. 저 역시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실감했어요.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깨달았죠. 다음 날 저는 김현정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브뤼셀에 있는 한국 대표부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녀도 흔쾌히 만남에 응해주었어요. 약속 장소는 브뤼셀 시내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김현정은 정시에 도착했어요. 평소와 달리 편안한 복장이었죠.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5년 동안 품고 있던 오해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김 대표님, 제가 당신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김현정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데이비드 사건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김현정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 억울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분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은 피해를 당하고도 침착하게 대응했는데 저는 일방적으로 그들을 의심하고 원망했었거든요. 왜 그때 더 강하게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김현정이 커피잔을 돌리며 답했습니다. 말보다는 결과로 설득하는 게 더 확실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저는 그녀의 철학에 감탄했어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거였죠. 그리고 결국 그 인내와 노력이 지금의 성과로 이어진 거였어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김현정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인가요? 그녀가 하늘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동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보호받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관계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변화를 되돌아봤습니다. 워싱턴에서의 충격적인 선언부터 아부다비에서의 기술 시연, 그리고 노르웨이에서의 압도적인 성과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김현정이라는 사람을 만났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데이비드의 목소리에서 오랜만에 밝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도 오해가 풀린 것에 대해 후련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5년 동안 쌓여있던 응어리가 풀린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죠. 5월 중순 브뤼셀에서 긴급 나토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고위 외교관이 직접 날아온 상황이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 헨슨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오랫동안 아시아 외교를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이런 직접적인 압박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 역시 놀랐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한국을 포기할 생각인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김현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서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떠날 테면 떠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호했어요. 헨슨 차관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마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현정이 태블릿을 조작하자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어요. 제목은 한국 자주방위 완성안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한반도 전체를 덮는 방어망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6해공 3군이 완벽하게 통합된 네트워크였어요. 두 번째는 독자적인 조기경보 시스템, 세 번째는 차세대 요격 미사일 체계였죠. 현재 한국은 북한의 모든 위협을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김현정의 설명이 계속되자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대표가 놀란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실제로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현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보호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헨슨 차관보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는 한국이 미군 철수 위협에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완벽한 대안을 제시받은 거였거든요. 화면이 바뀌면서 새로운 개념이 나타났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제목 아래 한국과 나토,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관계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우리는 동맹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는 관계 말이에요. 김현정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 계획이 아니라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보호하는 자와 보호받는 자의 관계에서 벗어나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는 관계로의 전환이었죠. 독일 국방부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만약 정말로 미군이 철수한다면 중국의 위협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김현정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중국도 우리의 새로운 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지역 안정을 위해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녀의 자신감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정말로 한국이 미군 없이도 지역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신감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 보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헨슨 차관보는 급히 워싱턴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 예상과 다른 상황을 보고해야 했을 거예요. 저는 김현정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정말 대담한 제안이었네요. 하지만 미국이 받아들일까요? 김현정이 자료를 정리하며 답했어요.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선택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위협이나 허세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의 결과라는 것도 말이에요. 저녁에 나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술적 진보만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의 혁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6월 초 다시 노르웨이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번에는 나토와 한국의 대규모 연합업 게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큰 규모였죠. 15개국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훈련이었어요. 이번 업게임은 특별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참가국이 아니라 핵심 전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거든요. 김현정이 제안한 인공지능 분산 지휘 체계를 실제 다국적 군대에 적용해보는 실험이었어요. 성공한다면 나토의 작전 교리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각국 군대가 하나의 통합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국군 기술진들이 미군, 독일군, 프랑스군 지휘소를 돌아다니며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죠.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첫날 훈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나토 교리로 진행된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목표 달성까지 6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한국의 인공지능 분산 지휘 체계를 적용한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불과 3시간 반 만에 같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피해 규모였어요. 기존 방식에서는 가상의 아군 손실이 30%에 달했는데 새로운 체계에서는 10%도 되지 않았거든요. 각 부대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최적의 전술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어요. 영국 장성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쟁이에요. 독일 지휘관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저는 관찰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었거든요. 과거의 위계적 명령 체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협력 체계로의 전환이었죠. 셋째 날 가장 복잡한 시나리오가 진행되었습니다. 다방면 동시 공격과 사이버 전쟁, 그리고 정보전까지 모든 요소가 포함된 종합훈련이었어요. 기존 방식이라면 지휘부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오히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어요. 각 전선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통합되면서 전체적인 상황 판단이 훨씬 정확해졌거든요. 적의 의도를 미리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수치로 보면 한국의 새로운 체계는 기존 나토 교리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어요. 효율성 40% 향상, 피해 감소 60%,
목표 달성 시간 단축 50%. 이런 결과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나토 고위 회의에서 한국의 지위 격상을 제안하기로 한 거였죠. 더 이상 한국을 보호받는 동맹국으로 볼 수 없었거든요. 한국을 전략 중추국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 발언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전략 중추국이라는 건 나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에게만 부여하는 지위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이에요. 프랑스 대표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엔젤라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이번 훈련 결과를 보면 한국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독일과 영국 대표도 차례로 동의 의사를 표했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국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이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김현정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엔젤라. 당신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일은 진실을 인정한 것뿐이었거든요.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것 말이에요. 노르웨이를 떠나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몇 개월 전 같은 길을 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심정이었어요. 그때는 한국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7월 말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하는 나토 대표단의 일원으로 말이에요. 인천공항에서 평택까지 가는 길에 저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높은 아파트들과 넓은 도로,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죠. 평택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완전히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언어는 달랐지만 같은 시스템을 공유하며 완벽하게 협력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하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 관계였죠. 통합지휘소에서 만난 한국군 대령은 유창한 영어로 시스템을 설명해줬어요. 화면에는 한반도 전체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부터 중국 해군의 동향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 시스템은 미군과도 완전히 연동됩니다. 필요할 때는 즉시 협력할 수 있지만 독립적으로도 충분히 작동하죠. 대령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전략적 사고에 감탄했어요. 의존도 아니고 배제도 아닌 선택적 협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이었거든요. 오후에는 김현정과 함께 기지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국을 방문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한적한 정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앞으로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 질문에 김현정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정말 떠날 수 있는 관계였다면 진작 떠났겠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해요. 다만 그 필요의 성격이 바뀌는 거죠.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한국이 추구하는 것은 독립이 아니라 성숙한 파트너십이었거든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른 후에 진정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려는 거였어요. 해질 무렵 기지 활주로에서 한국군 조종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KF-21 전투기가 우아하게 하늘을 날아오르는 장면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무시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거든요. 김현정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지켜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사고는 이미 다른 나라들을 앞서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만찬에서 평택기지 사령관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과거의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다고 평가했죠.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아침, 저는 김현정과 마지막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악수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죠.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김현정의 말에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저야말로 이런 훌륭한 파트너를 얻게 되어 영광입니다. 브뤼셀로 돌아온 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21세기 전장 설계 파트너였어요. 보고서에는 지난 몇 개월간의 모든 경험과 한국의 변화된 위상에 대한 제 평가가 담겨 있었죠. 나토 고위 회의에서 이 보고서가 채택되었을 때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한국이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이 기뻤거든요.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국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은 거였어요.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저는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겸손함과 인내의 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소리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준비하는 데 있다는 것도 알려줬죠. 이제 새로운 동맹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대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작가 현아입니다. 오늘 엔젤라 레이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떠날 테면 떠나라는 단순한 감정적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치밀한 준비와 놀라운 기술력, 그리고 조용한 자신감이 숨어 있었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그리고 과시보다는 실력이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동적인 해외 한국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아였습니다.